네,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이어가기 전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홍문표 국회의원과의 인터뷰를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충남 청양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남 홍성 예산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바른 경제 오늘도 바른 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1,430원 어제 넘어섰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급등하나 싶은데 오늘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혹시나 이런 고환율을 막을 수는 없을지 그 대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네요. 그러게 말해요. 네, 왜 이렇게까지 오를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최근 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고강도 긴축 정책과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수급 위기, 또 뭐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불안 요소들만 있군요. 네, 최근에 이렇게 또 특히 급등한 게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겠죠. 그러니까 지난 9월 21일 0.75%나 올리면서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에서 3.25% 요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무려 0.75%나 높아진 상태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 차례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올해 최소 1.25%를 높일 예정이어서 이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은 그러니까 예감이 들어서 우리가 되게 보통 걱정입니다. 0점 몇 이러면 되게 작게 느껴지는데 요즘에 0점 몇이 참 무겁게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시기는 이게 단순히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환율이 오른다. 국내 경제에 좋을 거는 전체적으로 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뭐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죠. 근데 원자재를 비싼 값에 또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부담이 커지고요. 또 원유 도입 단가 인상에 따라서 석유류 가격도 이제 다시 또 오를 것 같고요. 예. 요새 좀 내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는데요. 항공이요? 예, 유류비를 비롯해서 이제 항공기 대여료, 그다음에 영공 통과료 이런 대부분의 비용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군요. 네. 예, 대한항공의 경우에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350억 원 1분기 손실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예. 아시아나항공은 약 284억 원의 외화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뭐 100원이 올랐으니까는 이미 벌써 한 3,450억? 그러네요. 이 정도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항공업계 외에도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업종 어디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로 해외에서 원자재를 조달하는 그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철강 기업들 역시 이제 환차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그 석유화학과 배터리 업계는 현재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해서 많은 외화 부채를 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자 부담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달러 표시 그 외화 부채가 지난해 말에 3조 4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6월 말에 벌써 4조 2,500억 원 가량. 환율이 오르니까 그냥 부채가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올라가는 했는데 거예요. 그냥 오르는 거네요. 2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철광석과 그 제철용 연료탄 등의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는 철강업계에도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고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와 그 동국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업체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또 자동차 업계나 조선업계도 수익이 악화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절반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네. 건데 일부에서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려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럴 어떻습니까? 때 환율이 오를 때마다 항상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국은행에서는 펀더멘탈을 의미하는 그 대내외 건전성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외환위기나 그 금융위기 때보다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나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원화 가치만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주요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네.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고 6월 말 기준 7,400억 달러의 그 대규모 그 대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이렇게 걱정할 것 같지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신다고요? 어떤 네. 부분에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계시나요?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의 그 비용 부담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높아서 지금 난리인데. 너무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한은이 그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0.6% 상승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겨우 회복 중인 경기를 다시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기 외채 비율이 상승하는 게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네. 단기 외채 비율이 작년 말에 35.6%였는데 6월 말에 41.9%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08년 12월에 72.4%까지 그 단기 외채 비율이 올라가서 그 대외 건전성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됐거든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정부가 대책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과는 이제 금리차가 미국이 올리면 벌어지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미 금리 격차를 좁히고 원화단 그러니까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적어도 미국의 금리 수준까지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갈수록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돼서 오히려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미국의 그 기준금리 양상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마 이런 걱정을 해서 나온 얘기일 것 같고요. 더욱이 그 최근 민간의 금융 방어력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영업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소위 이제 한계 기업 이거 숫자가 코로나 이전이 2019년보다 무려 23.7%나 증가를 한 상태고요. 예. 지난 2분기 기준 그 소득 1분위 적자 가구 비중이 53.7%나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가구들은 이제 가계 부채로 버티고 있을 텐데 또 금리마저 이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면 앞날이 어떤지 참 걱정입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게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어떻게 좀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을까요? 지금 금융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으로 이제 쓰였던 한미 통화 스와프가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할 당시에도 금융시장 충격을 우려해서 이제 체결한 바가 있고요. 네. 문제는 근데 미국에서 통화 스와프를 해줄까 이게 매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 이렇게 맞바꾸는 방식인데 어쨌든 네.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줄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유동성이라는 게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는 게 이제 리보 OIS 스프레드라는 값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네요. 어렵네요. 예, 이게 뭐 OIS 영국 스프레드. 그 리버 금리하고 이제 그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 이거 둘을 합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 값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과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됐던 2008년이나 202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국제적으로 때문에 어쨌든 달러 유동성은 안정적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뭐 우리나라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불리하지만 미국 금융시장에 또 별로 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2,000원에 육박했을 1997년 당시에도 미국은 통화 스왑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IMF로 해결하라.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가지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고 네. 또 미국이 긴축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달러 공급한다는 게 좀 그게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미국은 쉽게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경제 오늘 환율 급등 상황과 관련한 것들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